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39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나긴 법원 행정고등고시 문제 한 달을 넘게 했죠. 여러분들 만나는 게 한 달에 한 20번 정도 되니까 거진 두 달 가까이를 한 건가요? 그렇죠? 정말 오랜 기간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이네요. 그렇죠? 법원 행정고등고시 문제라 빠이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업로드를 안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설 기간이라 저번에 예전에 제가 추석 기간에도 일주일 동안 업로드를 안 했는데 다음 주도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은 업로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문제가 끝나면 이제 24년도 문제로 들어갈 것 같아요. 24년도 문제. 그리고 24년도부터는 형소법, 형법을 한 5문제씩 그렇게 뭐 형법 1, 2, 3, 4, 5번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시험이라면 1, 2, 3, 4, 5번을 형법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1, 2, 3, 4, 5번을 형소법을 풀고 이런 식으로 좀 교차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을 아예 손을 놔버리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법하고 형소법을 좀 섞어가면서 좀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1일 2제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형법 한 문제, 형소법 한 문제.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고민을 해볼 문제인데 왜냐면 제가 너무나 이제 힘이 들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형소법 24년도 문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형법도 형소법하고 교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으로 는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제가 좀 그 정말로 본업이 이 강의가 되는 어떤 그런 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또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상당히 큰 자양분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엄청 떨릴 거예요. 근데 이 혼자서 이거 찍는 것도 굉장히 뻘쭘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하더라도 제가 이 영상 찍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뭐 여러분과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이 카메라를 하나 보고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긴장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강의할 때. 그리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랑 평상시 얘기하듯이 그냥 편한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강의를 할 때 가장 아마 강의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본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어쨌든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뭐 정말 왜냐면 지금 이게 아마 제 가족들 외에는 거의 안 보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도 보면 이렇게 가끔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기다 뭐 이렇게 댓글을 같이 달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면 최대한 제가 반영할 수 있는 선에서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엄청나게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또 볼게요. 자, 오늘 문제 보시면 자,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또 모두 몇 개인가? 또 개수형이네요. 이 개수형 문제를 막판에 그냥 몰아칩니다. 이 법원행정고등고시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판례의 품위진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출제 경향이. 올해도 24년도 문제도 그런 게 하나 나왔어요. 제가 문제 풀다 틀렸어요. 아주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저도 판례를 굉장히 좀 꼼꼼히 본다고 보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 명예훼손죄는 이 판례의 어떤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시면 기억.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렇죠? 의견 표현과 대치된다라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현재 이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또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이와 구분되는 의견은 가치 판단적에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한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말한다. 맞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 걸리는 부분이 없죠. 니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하는 것인지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적시, 의견 또는 논평 적시 아니면 논평을 표명하는데 묵시적으로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깔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사실 적시하고 이 세 번째 거는 사실 적시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하죠.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세 가지가 짝짝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을 하고 그를 위해서는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의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의미의 문맥이나 그 표현의 배경에 있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특히 걸리는 게 없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그 다음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맞아요. 그 다음 디귿 어느 표현이 또 이거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어느 표현이 요 메모 한번 킬게요. 자,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고 동시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어떤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도로 입장 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의 사실을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즉 논평을 표명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묵시적 사실을 깔고 있다 했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입장 표명, 의견 표명에 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그런 경우라면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그게 혼용된 건지 이게 일단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혼용된 경우에는 뭐가 더 주된 거냐, 뭐가 더 중점이 되고 있냐, 의견 표명이 더 중점이 된 거라면 이건 사실 적시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 니은 등시 다 맞는 얘기죠. 리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한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지필 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 책임 전개 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역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까 디귿하고 같은 내용이죠. 의견 표명이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거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부 맞네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 없음. 1번이네요. 자, 이거 마지막에 되게 보면 지금 아예 다 맞거나 다 틀린 거 이것만 지금 지문이 세 문제가 나왔어요 벌써. 그죠? 이렇게 법행이 의외로 이렇게 좀 찍으면 맞을 수 있게끔도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법행 때 이렇게 개수형 찍을 때는 오히려 그냥 다 맞는 거 아니면 다 틀린 거에 찍는 게 오히려 정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 니은, 닉을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읽으면서. 그죠? 그냥 간단해요. 사실하고 의견이 혼용된 어떤 케이스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중점적인 것이냐,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의견 표명에 좀 더 중점이 찍혀 있다면 사실이 조금 사실이 어떤 조금 왜곡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중요한 판례인데 좀 추상적인 부분이고 지문 하나하나 제가 해설 달아놓은 거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